주가의 방향이 어디냐를 계속 고민했었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번에도 역시 86번가 정광훈님이 옳았다. 시황대장은 정광훈님으로 개인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바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셨고 근거도 제시하셨죠. 3프로TV에 출연하신 영상 링크는 우측 상단에 걸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정광훈님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현재 보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는 듯합니다. 상방을 제시한 전문가들이 더 있었죠. 김현준 대표님께서 경계 침체 요소는 남아 있지만 주가에 이미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방향은 상방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윤지호 센터장님, 박세익 대표님께서는 이미 바닥을 쳤고 올해는 상고하고로 상반기에도 상방, 하반기에도 상방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할투의 강황국님께서는 4월 말부터는 주식에 지옥이 올 것이기 때문에 포트를 싹 다 비웠다라고 하셨죠. 바로 지금의 시점부터는 저는 강황국님의 시황과는 이별을 해야 될 듯합니다. 저랑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우상향을 하면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떨줍 올팔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정광훈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해지 자산 중에서 인버스란 이름이 붙은 자산은 싹 다 정리를 했고요. 해지 자산들은 수익 이전의 방어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진 틈을 타서 분할 매도 이런 거 없이 한 방에 싹 다 정리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변수가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때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7천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강영현 이사님께서도 기준금리 인하 후에 폭락이 온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김영희 교수님께서도 미국 소비 침체에 따른 대폭락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고견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늘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랠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한창이죠. 기본 틀은 너무 올랐다와 더 오른다의 시각 차이겠죠. 스타트는 박순영 이사님이 정말 여러 방송에 등장하셔서 2차 전지 양극재의 대대적인 산업 분석과 추천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 박 이사님의 예언이 적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의 랠리는 실로 파워풀했다. 거의 3, 4개월 전부터 혹은 그 전부터 예언하신 게 아직까지 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박 이사님이 위너이신 건 맞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2차 전지 그 랠리에 편승을 했던 주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고 있었던 2차 전지 테마주는 포스코홀딩스, KG케미칼, LG화학, TSI 정도였는데 모두 다 얼큰하게 올라왔을 때 싹 다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잔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런던 고라니님의 주식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주 몰팔로 과열권의 종목을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 2차 전지주의 장래성이라든지 얼마나 10배, 100배 간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랠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른 랠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어깨 정도쯤에서 정리를 한 듯 합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는 와중에 이제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소재 기업들 유명한 에코프로나 LNF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익 증가가 막 100%씩 나오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 좀 둔화되죠. 이전처럼 이제 가파른 이익 증가율은 아니고요. 이전처럼 PER 100배, 200배가 아니라 이제 40배, 30배, 20배로 디레이팅 될 매도 리포트를 신호탄으로 이제 거래소에 금양에 대한 견제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금양이 공시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라는 기사가 깔리는 등을 배터리 아저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거래소에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갖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배터리 아저씨가 감옥 갈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갖고 음모를 뒤에서 꾸민 거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모론이라는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유튜버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를 공매도 세력의 나팔수라든가 리포트가 조작된 내용이라든가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이 있었고요.
제가 존경하는 런던 고란 형님도 2차 전지 과열에 대해서 경계감을 자주 표현하셨기 때문에 연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와 2차 전지 추천 전문가들의 신상을 턴 부분인 건데, 여기서 신상을 털었다는 게 민감한 가족사나 개인사를 턴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전문가들의 행보나 기업의 행보를 짚어주신 수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제 채널 좌표 찍혀가지고 신고랑 싫어요 왕창 먹고 지금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채널 또 완전 또 걸레됐습니다. 가령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금양이 과거에 IT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시도했었고, 아이러브스쿨 창업자랑 문제가 생겼고 심각해져가지고 법정 공방까지 갔었는데 결국 금양이 패소를 했고 300억 원을 물어주게 된 에피소드를 알렸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사실이었고 그냥 검색만 해도 뉴스가 나오는 정도의 큰 사건이었고 3년 정도 지난 2020년의 일이었습니다. 뭐 금양이 아이러브스쿨 법정 공방에서 질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법정 공방 자체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만 금양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이 2차 전지 테마랑 엮이려고 하는 현 시국에서 과거에 인터넷 테마의 편승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현 시점에서 타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제 금양의 경영자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양은 소액 주주들이 연합을 해서 최대 주주인 임춘선 회장과 노수덕 대표를 몰아낸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소액 주주의 정체가 바로 증권맨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브스쿨의 인터넷 테마 편승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 2차 전지 테마의 편승도 그렇고, 증권맨들의 의사결정 행보에 집중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회장으로 계신 류광지 회장님께서도 역시 98년에 합류를 하셨는데 서울증권에서 근무하시던 증권맨 출신이시고, 류광지 금양 회장님이 지인이 바로 대한투자신탁 소속으로 30년간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했던 박수은혁 이사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활약한 지는 1년 안팎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커버했던 이력이 있으시고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을 책임졌던 실력자로서 이제 마케팅 이사로 스카웃이 된 거죠.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진들이 증권맨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최대 주주들이나 임원들 또한 스틱 인베스트먼트 출신 혹은 그분들의 지인이나 친인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조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원래 회사의 모태는 발포제를 만들던 화학 회사인 건 맞는데, 이미 그 회사의 틀을 창조했던 창업주는 쫓겨난 상황이고, 남은 금융권 출신들의 리더십으로 2차 전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해야만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이 와중에 논란이 됐던 것이 금융권 출신의 배터리 아저씨가 합류한 후에 첫 행보인데, 3프로TV에 출연하는 대가로 출연비가 무려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 저희 다 명시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순우 기자님께서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돈 주고 출연한 게 맞다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형식이나 뭐 3프로TV의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왜 금양의 마케팅 담당자가 2천만 원이나 소비를 하면서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는가가 이제 중요하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3프로TV에만 나온 게 아니라 회사 형식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주식 채널에는 정말 많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의 업황을 알리기 위해서 2차 전지 전문가를 채널에서 섭외를 한 개념이 아니라 금양에서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마케팅비를 써가면서 여러 채널에서 활동을 한 개념이라면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순영 이사님은 거래소와의 공시 위반 위법 관련 공방에서 실제로 등기 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박 이사님의 언행이 금양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금양 측의 주장인데,
역시 거래소와 금융법에 대해 정통한 이제 금융권 출신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짰다라는 의혹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죠. 어쨌든 금양은 현재 해외 자원 탐사, 즉 리튬이죠. 그리고 배터리 소재, 수소 전지 개발이 본사의 사업 내용인데 이미 부산시와 MOU를 맺었고 기장군에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장 건립에 필요한 비용이 약 8천억 원인데 반해서 회사 보유 현금은 2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4월에 인허가가 뜨면은 삽을 퍼야 되는 상황인데 깜깜무소식이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무려 44회차까지 발행을 한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 보유 현금과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정도로 꽤 심각한 사안인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런던 고라니님의 내피셜이나 가설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하면 뉴스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저도 검색을 하면서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금양의 주가는 여전히 뜨거운 2차 전지 랠리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에만 10%가 오른 상황입니다. 하여튼 런던 고라니님의 싸움은 이제 금양이나 박순형 이사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2차 전지 전도사 중에 한 명인 선대인님과의 진지한 공방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한번 언급했던 모 씨가 어제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소를 하려면 그냥 가서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본인 채널에서 또 특히 라이브에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기서 제 이름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다른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형님 혹은 누님, 저는 성조차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다 해서 들어오세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다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지 랠리를 둘러싼 증권과 소식이었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버스를 제 포트에서 정리한 기념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저점일 수 있는 상황에서 저점 종목으로 최근에 추가한 인크로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도 놓쳤고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